신라 성덕왕과 태평 성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라 왕릉이 비정이 잘못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지만 성덕왕릉은 실제 성덕왕의 왕릉이 확실하다고 학계에서 대부분 인정받는 편이다. 이 시기의 왕릉의 형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이그사 남쪽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이그사로 추정되는 전 이그사지가 성덕왕릉 바로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 전 왕이자 형인 효소왕릉이 있는데 지금도 섬세한 장식이 남아있는 성덕왕릉에 비해 규모도 작고 초라해서 비교가 된다. 성덕왕릉은 작은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 신라시대의 십이지상, 받침돌과 돌사자, 실제 사람 크기의 무인상 등이 남아있는 등 오래 제휴한 명군답게 상당히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입체 십이지상은 성덕왕릉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신라 왕릉에는 대체로 십이지를 평평한 돌 위에 부조했다. 부조 문서의 이미지나 경주 김윤신모 십이지상 문서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덕왕릉의 십이지상은 입체 조각상이다. 다른 왕릉이 2D라면 여기는 3D인 셈이다. 다만 앞쉽게도 대부분 머리 부위가 훼손된 상태다. 다른 왕릉보다 좀 더 오래 됐기도 하고 12지상이 넘어지면서 깨지고 수백 년 동안 전쟁도 겪다 보니 대부분 부서졌고 그나마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았던 원성이상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겼다. 100m 거리에는 왕릉비 비석이 꽂혀있던 기부가 있다. 기부는 비석을 등 위에 받치고 있는 거북이 석상을 말하는데 거북이만 남아있다. 거북이 머리는 깨져 있지만 몸은 상당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연구 가치가 크다고 하며 성덕왕의 업적을 잔뜩 써놨을 가장 중요한 비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문무왕릉비나 충주 고구려비처럼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있을 수도 있다. 성덕왕은 신라의 33대 군주로서 조부 문무왕이 삼국시대의 난세를 끝내므로써 평화의 시대를 열고 부왕인 신문왕이 내부를 다져 판을 깔아놓은 8세기 초반에 등극하였다. 제위 기간은 35년,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 왕들 중에는 유일하게 제위 기간 30년을 넘긴 왕으로 한국사 전체에서 찾아봐도 오래 제위한 편이다. 이렇게 오래 제위 기간 동안 남북국 시대의 신라 최정성기를 이끌었던 명군이다. 제31대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자 제32대 효소왕의 동복 아우로 친형 효소왕이 16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국인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태어난 해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효소왕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성한 것, 어머니 식목왕의 사망 연도를 감안하면 성덕왕 역시 10대의 소년기에 즉위했다고 볼 수 있다. 제위 기간은 길었지만 수명은 길지 않아서 대략 46세에 사망했다. 신라 상대의 전성기를 열었던 진흥왕과 비슷한 부분이다. 이름은 본래 윤기였으나 동시대 중국 황제의 이름도 윤기였기 때문에 흥강으로 고쳤다. 첫 왕비는 김원태의 딸 성정왕후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716년 궁에서 쫓겨난다. 이후 성덕왕은 김소년의 딸 소덕왕후를 새 왕비로 맞이했다. 장남 김중경은 성정왕후 소생이고 차남 효소왕과 삼남 경덕왕은 소덕왕후 소생이다. 성덕왕의 어머니 사소 부인은 성덕왕의 딸인데 누구 소생인지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시기상 성정왕후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 이 시기에는 왕권이 강화되어 집사부의 중시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하복회의 의장이었던 상대당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나당 전쟁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당교에 가까울 정도로 교류가 줄어들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성덕왕 시기에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낸 횟수를 세어보면 문무왕 14회로 많았는데 문무왕 때의 사신 파견은 일반적인 사질이 아니라 나당 전쟁 동안 물밑으로 시도되는 교섭의 의미가 강했다. 그리고 신문왕 이래 효소랑 이래로 극히 드물게 오가다가 성덕왕 때에 46회나 파견된다. 나당 전쟁으로
거의 끊겼던 대당 관계를 성덕왕 때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 714년에는 통문 박사라는 대당 외교 문서를 담당할 기관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신문왕 때 설립한 국학의 내실을 보강하기 위해 공자의 화상을 안치하는 등 유교 문화를 수용했다. 717년 의학사 선박사를 창설해 의학과 수학을 정리하였으며 718년 한국사 최초로 물세기를 설치하고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실용적 학문을 진흥시키는 데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다.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들여와서 국학에 안치시켰다. 722년 정전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성덕왕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이 정전제는 원칙 그대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영농민의 토지 소유를 인정했다는 정도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되어서 국가 재정에 안정을 가져왔다. 율령제와 조영조 조세 방식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